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공무원 연수단 버스 추락 사고로 제주도청 공무원 1명도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반을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 인근 고구려 유적 탐방에 나섰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버스. 제주도청 조영필 사무관도 이 버스에 탔다 변을 당했습니다. 함께 연수 중이던 제주도청 공무원 나머지 2명은 다른 버스를 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반등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다리냐 하니까 폭은 급하다고 뭐 봐야겠고. 숨진 조영필 사무관은 올해 54살의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30년 넘도록 농업 분야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0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하던 조 사무관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가족은 물론 동료와 선후배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일할 시기인데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하게 된 것이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난 중국 지린성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현지 사고수습반을 보냈습니다. 행정 관련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회의에 따라서 유족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제주도는 현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청에서 연결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축산분뇨가 인근 농가로 흘러가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원 도랑에 거무튀튀하고 질척한 진흙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벌레떼들이 들끓고 인근 과수원의 고춧잎은 까맣게 타들어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감귤나무의 꽃잎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과수원은 늪지대로 변해 발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흙들은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흘러나온 축산분뇨가 인근 과수원으로 흘러내리면서 이 일대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와 펜션 등에서는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단 폐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부 자갈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엄청나게 들어갔지 이거. 여기까지 쳤던 건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과수원 산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 그러나 내가 산 후에는 계속 이래요. 폐수를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빼는 것 같아. 양돈장 관계자는 축산 폐수가 흘러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이 순환되는 구멍 한쪽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똥물이 영 내려가다가 저기서 입구에서 막혀버리니까 역류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똥물이. 해당 양돈장은 지난해에도 기준치보다 20배 이상의 악취 취수가 나왔고 하루에 한 번꼴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행정시로부터 개선 권고 사항만 받았을 뿐 과태료나 사용 중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도 축산분뇨 저감 대책팀에 접수된 민원은 200여 건. 그러나 대부분 개선 권고로만 그쳐 축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문 관광단지 신라호텔의 해안 절벽이 무너지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말들이 많습니다. 호텔 측이 해안 절벽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행정 절차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안 절벽 위에 버티고선 제주 신라호텔 휴게소 건물. 건물 주변에는 임시 펜스가 설치됐고 호텔 측은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며 자체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로도 이름난 호텔 앞 쉬리 언덕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잘 다듬어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높이 60m의 해안 절벽 위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이 건물 면적은 98.6제곱미터. 건축 허가 대상인 100제곱미터보다 불과 1.4제곱미터가 작아 신고 절차만 밟았습니다. 이 휴게소가 포함된 호텔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던 지난 1986년도에는 경관심의 제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초 받은 건축계획 심의가 유일한 행정 절차였지만 이때도 안전성 검토는 빠졌습니다.
구조, 안전, 피난 이런 것들은 건축계 심의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그런 거 검토하고 보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건 소규모니까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2층에 루프탑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실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건축 심의를 쉽게 통과하려고 층수를 낮췄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도나 시에서 하신 말씀이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텔 측은 흉물로 변한 절벽에 주변 나무 색깔과 비슷한 방수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에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초대 안전관리실장에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을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에 강명삼, 재난대응과장에 강동우 씨를 발령하는 등 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신설된 카지노 감독과장직은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하고 한시 조직이었던 전국체전기획단과 규제개혁추진단은 폐지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일대가 육상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수망풍력은 내년 말까지 600억 원을 들여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망풍력은 다목적 센터를 건립하고 공부방 교사를 지원하며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주는 이익 공유 계획을 수망리 마을회와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자외선도 강한 만큼 피부 보호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고요. 출근길 서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큰 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선선한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는 더위가 덜 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보육교사 3명과 원장 등 4명을 아동학대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어린이 10여 명을 손으로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해 폭행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과속 운전을 하다 다중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문모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도평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101km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내 환경소음 측정 지역의 6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35개 측정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21개 지점에서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0개 지점 가운데 11곳이었고 서귀포 지역은 15개 지점에서 10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